1년 동안 방치된 쓰레기 봉투를 보고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본 적 있나요? 그런 적 있다면 당신은 공포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공포게임 매니아들은 열어서는 안 될 쓰레기 봉투를 입맛 다시며 열고 무언가에 화들짝 놀란 뒤 다시 안에 뭐가 있는지 뒤적거리죠. 여기 그들을 위한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개씩 공포게임을 찍어내는 형제 2명으로 구성된 개발팀 칠라스 아트. 친칠라라는 동물을 사랑한 형제가 이 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개발사 이름으로 정했고 이런 공포게임을 미친듯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높은 퀄리티의 텍스처와 선명한 그래픽으로 괴물을 그려냈었는데 눈에 잘 보이는 괴물은 공포스럽지 않다는 걸 깨닫고 이후 작품부터는 앞뒤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어둡게 만듭니다. 캐릭터를 마인크래프트화 시키고 온갖 그래픽 노이즈를 화면에 떡칠해 모든 착한 인물을 사람인 척하는 귀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인간이고 누가 귀신인지 알 수 없게 하는 이 쓰레기 그래픽 덕분에 게임은 호평받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호평받은 게임 중 알바 시리즈를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점 알바 이야기, 바리스타 이야기, 택배 아저씨 이야기. 첫 번째, 편의점 알바생이 겪은 기묘한 사건입니다. 주인공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알바 가기 전에 도시락을 먹어요. 제가 편의점 도시락을 왜 주방에서 요리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됩니다. 개발자는 당신이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도시락이 데펴지고 그걸 먹기 전까진 집안에 가둬놓습니다. 이제 강제로 밥을 먹었으니 출근할 수 있어요. 많은 오픈월드 게임이 유저들에게 강박관념을 심어놨는데 그건 바로 맵 모든 것을 가보고 상호작용이 되는지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이 개발사의 게임을 하면서 그 병을 치료하세요. 귀신이 나오는 편의점을 제외하곤 상호작용 따위 없습니다. 여긴 당신이 귀신한테 죽든 말든 관심 없는 마을이에요. 마을을 벗어나면 허허벌판에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지가 경고해요.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며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신의 부름을 받고 여기 있다고 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그에게 줄 거예요. 원래 폐기할 삼각김밥은 저의 주식이지만 거지에게 양보합니다. 상한 음식을 받은 거지는 바로 떠납니다. 그가 말했던 신은 유통기한 끝난 음식이었죠. 편의점의 일과는 이렇습니다. 앞타인 알바생과 간단히 이야기하고 출근 카드를 찍어요. 다음으로 사장이 남겨놓은 메모를 보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폐기할 음식을 선반에서 빼거나 물품을 선반에 채워 넣는 거죠. 게임의 목적은 유저가 욕하면서 놀래는 거기 때문에 편의점 업무는 많지 않습니다. 업무를 통해 편의점 뒤에 출입금지 구역이 있다는 걸 눈치채게 만들고 언젠가 저길 들어가야 한다는 것만 알려주죠. 알바 첫날에 택배 아저씨가 소포를 하나 줍니다. 소포는 주인공한테 온 것으로 집에서 상작강 하면 10대 20대들은 모르는 철진한 비디오 테이프가 나와요. 비디오를 틀면 아까 봤던 출입금지 구역이 나옵니다. 알바 2일차. 이번에도 전타임 알바생과 담소를 나눠요. 자동문이 지 맘대로 열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와이어가 느슨해서 그렇다며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자동문이 사람도 없는데 열리는 건 실제로 흔합니다.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할 때 자주 봤거든요. 이 알바생은 주인공 오면 돈통 인수인계도 안 하고 항상 칼퇴근해요. 차 좋은 거 몰고 다니네. 손님들의 부자연스러운 동작과 엉성한 그래픽은 사실 갑자기 발광하는 귀신이 아닐까 하고 당신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손님들을 살펴보면 이분은 급하게 뛰어와서 맥주 5캔과 담배 하나 내놔라고 해요. 주인공은 한 번에 맥주 5캔을 들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짓을 5번 반복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들어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우리 손자 어디 있냐고 닥달해요. 그리고 올바른 보행기 사용법으로 집을 가십니다. 세 번째 손님은 예뻐요. 새벽에 고생하는 알바생한테 선물 주거든요. 야간에 어떻게 여자 혼자 일하냐며 부적 하나 주고 갑니다. 과자 2봉지와 참치캔 5캔 사가는 마음씨 이쁜 손님이에요. 다음은 진상 손님입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나왔더니 선반을 개판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미 그 손님은 톡해서 잡을 순 없지만 CCTV로 그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손님이 바닥에 부적을 뿌리고 나갔는데 이걸 주워 출입금지 구역으로 가요. 이 부적으로 창고에 있는 사악한 기운을 퇴치합니다. 창고엔 편의점 사장이 뒤져 있는데 바닥에는 소포로 받았던 것과 비슷한 비디오 테이프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잠에서 깬 주인공은 아까 본 것들이 다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출근하러 편의점 가면 항상 어리숙하게 맞이해주던 앞타임 알바생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어색한 장난치며 주인공을 맞이해주던 친구인데 어째서인지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주인공이 아직 꿈에서 깨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바닥에는 못이 흩어져 있고 선반에는 TV로 가득 찼습니다. CCTV를 켜면 여기서만 보이는 꼬마가 특정 TV 앞에 서서 쳐다봐요. 당신은 꼬마가 쳐다본 TV의 전원을 키면 됩니다. 의미 없는 TV 켜기 퍼즐이 끝나면 창고에서 웬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는 아까 그 꼬마가 자빠져 있어요. 기절했다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고 편의점 입구에 비디오 테이프 하나 덩그러니 떨어져 있습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를 상자에 넣어 다시 반송해도 되고 TV로 연결해서 봐도 됩니다. 여기서 엔딩 분기가 나눠지는 거죠. 비디오를 시청하면 누군가가 내 방을 쳐다보는 영상을 볼 수 있고 그날 저녁 잠자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덮칩니다. 이건 두 번째 엔딩이고 비디오 테이프를 안 보고 반송하면 볼 수 있는 찐 엔딩은 이렇습니다. 원래 편의점 자리에 한 가정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골로 보내고 자살한 사건이었어요. 즉 귀신이 된 가족 중 누군가 편의점 사장을 창고에서 조지고 주인공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거였습니다. 그 외 손님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었고 앞타임 알바생도 어색하지만 착한 놈이었어요. 왜 엄마 귀신이 부적을 줘서 창고문 여는데 도와줬는지 알지 못하며 주인공에게 수호 부적을 준 사람의 정체도 모릅니다. 애시당초 이 개발자는 스토리 떡밥 회수 안 하거든요. 대신 귀신은 테이프 4개를 누군가에게 보내 다 본 사람만 조질 수 있었고 창고에서 4번째 테이프까지 다 본 편의점 사장만 뒤진 거였죠. 어쨌든 마지막 비디오를 안 본 주인공은 살았고 이게 해피엔딩입니다. 이 게임의 최고 공포는 따로 있어요. 편의점까지 가는 길이 복잡한데 비까지 올 때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길 찾는 게 충격과 공포입니다. 그지 같은 길 찾기. 두 번째 게임은 커피숍 알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손님들은 사람처럼 동작하지 않아요. 개발자의 의도대로 어색하게 행동하며 손님을 의심스럽게 쳐다보게 만듭니다. 개발자가 사랑하는 비디오 테이프도 있어요. 여기선 사람 조지는 용도가 아니라 커피 만드는 법을 보여줍니다. 커피 제조는 타이쿤 게임 뺨칠 정도로 잘 구성되어 있고 재미있어요. 안 믿기겠지만 스팀평을 보면 공포는 집어치우고 커피를 더 만들고 싶다는 사람의 평이 주를 이룹니다. 커피 제조는 이렇습니다. 현실에 있을 법한 손님들의 주문을 받아요. 카이아 씨는 라떼, 원빈 씨는 바닐라 라떼. 먼저 컵을 뽑고 커피를 추출합니다. 다음으로 주전자에 우유를 넣고 끓여요. 끓인 우유를 커피에 넣으면 라떼 완성. 라떼 컵에 뚜껑을 덮고 손님한테 주면 주문 하나가 클리어됩니다. 바닐라 라떼 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 칠판 보러 간 다음 우유에 바닐라 시럽이 필요한 걸 참고해요. 손님들은 이 카페에 무슨 일이 닥칠지 힌트를 줍니다. 사란씨는 이 동네에 스토커가 돌아다닌다며 조심하라고 해요. 주인공이 자기보다 이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스토커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사란씨가 커피 가지고 테이블로 가면 차 한 대가 들어오며 고등학생 4명이 들어와요. 그들은 주문하기 전에 뭐 먹을지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3명 다 켄타군에게 허락받듯이 메뉴를 토의하고 켄타군은 그들의 메뉴를 정리하는 듯 하지만 헛소리로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메뉴를 떠들고 들으셨죠? 하며 말한 걸 달라고 합니다. 대충 많이 먹는다고 한 것 같으니 두 번째 걸 골라요. 이번 손님은 사설 탐정입니다. 혹시 수상한 걸 본다면 연락 달라고 하죠. 11월 15일 중간 컷신의 범인의 시야를 보여주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 저녁이 됐으니 집을 나와서 야간 바리스타 알바하러 가요. 이 게임 개발사의 특징이 항상 집에서 직장까지 출근하는 길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매일 무의미한 반복 플레이를 유저에게 강요해서 게임 플레이 타임을 길게 만들어요. 사실 이 한 번의 기습을 위해 개발자는 안전하며 지루한 루트를 유저에게 강요했던 겁니다. 출근하면 차키와 휴대폰을 사물함에 넣고 바리스타 선배랑 이런저런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해요. 평소에 좋은 말 해주는 다정한 선배라 이 동네 스토커가 걱정이라는 주인공의 말에도 유쾌하게 조언해줍니다. 네가 그 정도로 이쁘진 않으니 스토커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요. 하루는 출근했는데 선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작처럼 이제 보스가 등장할 시간인가 했어요. 선배를 찾다 화장실을 보여 열어봤는데 선배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있다 그는 소리 지르며 놀랬어요.
개발의 한계로 구현되진 않았지만 선배는 똥 누고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쯤 되면 개그 게임인가 싶을 정도인데 다행히 당신을 쳐다보는 수상한 사람도 있어요. 슬슬 스토커가 당신을 따라다니며 사진 찍고 정성스레 택배로 사진을 보낸다는 뜻이죠. 커피를 다 만들어주면 그는 커피숍 구석자리로 갑니다. 아쉽지만 그는 스토커가 아니었어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는 연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카페 들어가기 전에 유리창으로 메뉴와 가격을 먼저 보고 어떻게 주문할지 미리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더 이상 공포게임으로서 희망이 없을 때 기다리던 스토커 편지가 붙습니다. 그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다음날 현관문 사이로 정성스러운 스토커 편지를 한 통 더 받습니다. 오늘은 눈이 와서 차를 못 타고 버스로 출근해요. 웬 아저씨가 고개 돌려 쳐다보는데 여러분은 이놈이 스토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단순히 고개가 180도 돌아갔다고 스토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스토커죠. 이 친구는 당신을 쳐다보며 숨을 쉬어요. 나갈 때도 당신을 쳐다보며 걷습니다. 하루는 마치코라는 아줌마가 이상한 말을 해요. 이 한밤중에 카페 안테나를 수리하고 있냐며 지붕에 누군가 있다 합니다. 지붕으로 가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해요. 지붕에는 내려가는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엔 잠궈둔 물품 창고가 있었고 여기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합니다. 바나나와 커피 그리고 우유. 곧바로 가게를 닫고 나가라는 다급한 미션이 뜨고 빵을 폐기하며 퇴근 준비해요. 이 긴박한 순간에 왜 빵 재고 조사하고 폐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매뉴얼의 나라 일본에선 그래야 합니다. 스토커가 문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힌트 주니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해요. 사다리를 챙기고 뒷문으로 나갑니다. 많이 맞았으니 이번엔 드라이버 챙기고 나갑니다. 정신 차리고 사다리를 제대로 설치해서 위로 올라가요. 지붕 위로 올라가면 사설 탐정이 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에서 쇠파이프 들고 대기 타는 스토커가 보이는데 벽돌 하나 챙겨 그 녀석의 머리를 조지면 됩니다. 이후 나레이션이 나오며 돌 맞고 뒤진 줄 알았던 스토커는 도망갔고 주인공은 경찰에 신고한 뒤 일단 집으로 왔다는 이야기예요. 집에 온 주인공은 핸드폰 벨소리를 듣습니다. 창밖에서 핸드폰 소리가 들려 베란다로 나가려 했으나 이런 단순한 속임수는 걸리지 않아요. 허를 찔러 앞문으로 나가 핸드폰 주우러 갔습니다. 혹시나 처맞을 걸 대비해서 쓸모없는 드라이버도 챙기고요. 마침내 핸드폰을 찾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게임 최고의 공포는 댄서입니다. 단순히 주문받고 커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지만 당신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대답에 아주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게임이 크래시 날 정도로요. 저는 대답을 잘못한 대가로 어떤 동작도 불가능한 채 그의 춤을 영원히 봐야 했습니다. Alt F4를 누를 때까지요. 방금은 세 번째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야간 택배 이야기인데 이건 다음에 최신작과 함께 살펴보죠. 칠라스 아트가 만들고 있는 최신작은 목욕탕 알바 이야기입니다. 개발자가 알바 시리즈에 맞들려서 이런 것만 주구장창 만들고 있는데 목욕탕의 묘사와 배경 그리고 등장인물이 맛깔나게 만들어지고 있더군요. 해외 팬들은 이미 엄청난 기대 중이고요. 공개된 이미지로 게임을 예측하자면 이곳이 주인공 집이고 여기서 목욕탕까지 걸어가는 걸 반복적으로 플레이할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동네 사람이 튀어나오는 구간이 있고요. 온탕에 귀신 하나, 갑자기 움직이는 의자,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 주크박스, 평상 아래에 귀신 하나 등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칠라스 아트의 게임은 짧고 굵은 공포를 보여줍니다. 인기 있는 작품은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으니 그들의 작품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보세요. 공포게임 리뷰로 기분이 다운됐다면 저의 게임 리뷰 2개를 추천드립니다. 다 보고 나면 즐거운 기분이 생길 거예요. 그럼 저의 제멋대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오늘도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